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우승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네. 네, 우승준 수리논술 4.0. 이 4.0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다 공부하시더라고요. 그 수리논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궁금한 게 회사가 논술을 시키기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아직도 시킬까 말까 고민이 되십니까? 아직도 고민이 되시나요? 고민이 뭐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일단 2025 논술 전형, 이제 고려대 논술 전형 신설, 연세대는 과학 논술을 안 본다. 자, 일단 수리 논술 준비해야 되는 이유 앞에서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이제 40개 대학 6,756명을 이제 선발을 하는데 논술은요 상향 지원 또는 소신 지원이거든요. 정시는 나중에 점수에 맞춰서 원서를 쓰잖아요. 근데 논술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씁니다. 그래서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대박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을 상향 지원, 소신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학생이 자연 계열이 40개 대학 6,756명이다라는 것은 작은 인원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연고, 한성서, 중경이 모집 인원입니다. 여기 논술의 길에 다 나와 있는 자료이긴 한데요. 네,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네,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은 조금 더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요게 의학 계열 모집 인원 149명입니다. 네. 요즘 잘 안 보이는데 논술의 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약학 계열은 85명입니다. 오늘 이제 설명에 약학 계열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왜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되냐? 학생부가 약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수시 전형은 논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들은 내신 반영이 전혀 없어요. 내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 내신 반영이 전혀 없다. 그럼 뭐 상위권 대학에서 내신 반영 있는 학교가 뭐 서강대, 중앙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앙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 교과 비교과 반영 비율이 70대 20대 1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점 만점으로 생각을 하면 논술이 70점이고 내신이 20점이고 비교과가 10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올 1등급인 학생은 100점 만점에 20점이겠죠. 여기 지금 1등급은 20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7등급이 19.2예요. 0.8점 감점. 근데 그나마 국수영사가 상위 5개 과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일 잘 본 과목 5과목. 우리 아이가 3년 내내 제일 잘 본 과목, 잘 본 내신 점수가 7, 7, 7, 7, 7이 나왔어요. 그리고 8, 9, 8, 9, 8, 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5개 7등급 19점이 0.8점 감점이에요. 논술이 70점이고 논술 전형은 논술 잘 본 학생들을 뽑는다. 내신은 상관없다. 서강대는 더 심해요. 네, 뭐 8.75등급이 돼도 점수가 거의 깎이질 않아요. 수능 성적이 낮아도 기회가 있습니다. 네, 수능 최저가 없는 데가 연세대,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죠. 네.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 이렇게 보면 국수형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들인데요. 서강대는 3합 7. 자, 그러면 3합이라는 거는 한 과목에서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한 과목이 뭐 4등급, 5등급이 떴다. 그래도 세 과목으로 합치를 맞추면 되니까 최저가 된다는 거죠. 네, 중앙대 3합 6. 3합 6. 우리 아이가 요 정도는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시로 이 대학들을 갈 수 있는 성적보다
굉장히 낮게 수능 최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화여대 이하보에 수학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건국대는 이하보. 그러면 이합 이렇게 되면 두 과목에서 문제가 생겨도 최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하보 맞춰서 논술로 합격하는 학생들 성적을 보면 대단한 성적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성균관대는 국수형 탐탐입니다. 그래서 3합 6 자연계열이 3합 6입니다. 탐구를 두 과목 그래서 5과목으로 보고 3합 6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높은 최저는 아니다. 그다음에 경희대가 탐구 반영 방법을 이번에 조금 바꿔서요. 네,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수형 탐구 두 과목 평균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경희대 의치한약 의학계열 보니까 3합 4예요. 그러면 한 과목에서 조금 망쳐도 최저가 돼서 가령 뭐 국어가 4등급 5등급 떴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의학계열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최저가 되고 논술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고 경희대 자연은 이하보는 굉장히 낮은 최저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좀 체크를 해보면요. 고려대는 이제 자연계열이 174명 선발하고 논술 100%고 국수형 과탐 한 과목 해서 4합 8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4합 8 이렇게 되면 좀 높은 거예요. 네 과목 다 골고루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합 8이고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모의고사를 보니까 미적기하 확통을 본다. 자, 연세대는 254명 자연계열 254명 논술 100% 교과 비교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네, 의대는 뽑지 않습니다. 치대와 약학계열까지 뽑습니다.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기하 확통입니다. 자, 2023 입시 결과. 올해 입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작년 입시 결과로 보는 연세대 논술 전형. 자, 일반고와 연가고 요거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연대를 논술 전형으로 이제 합격해서 연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요.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이 많을까요? 연가고 학생이 많을까요? 이게 굉장히 분분하시더라고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연대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연가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입니다. 자, 강세를 보이는데 실제로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연세대를 등록한 학생들을 보니까 일반고 자연 합격자가 120명이고요. 일반고 학생들이 연가고 학생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연가고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붙어요. 더 많이 붙는데 붙은 다음에 딴 데로 가요. 네,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추합이 엄청나게 돕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등록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일반고 학생이 전체 자연계열 245명이었는데 일반고 학생이 120명대로 연가고 학생보다 더 많더라. 그래서 연대 논술에서 연가고 학생들이 강세인 것은 맞지만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요. 좀 알아볼 수 없는 표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표를 보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가지고 요 숫자를 이제 추론을 해낸 거거든요. 제가 다 계산을 한 거거든요. 잘했죠? 잘했잖아요. 네. 자, 자, 그다음에 연구하고 등록자 수는 96명이었다. 꽤 많은 인원이죠. 네, 많은 인원입니다. 등록한 학생은 96명. 일반고 학생이 조금 더 많은데 연가고 학생이 강세인 것은 분명히 맞긴 맞다.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도 이거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표를 가지고 영재고 지원자 수를 추론을 하고 합격자 수, 과고 지원자 수, 과고 합격자 수를 추론을 해가지고 제가 합격률을 조사해 보니까 영재고 학생들은 44% 합격률, 그다음에 과고 학생들은 13% 합격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된다. 과고 학생들도 나중에 결국은 연대 논술 전형이 과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거든요.
미리 좀 준비하는 전략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수업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수리논술의 역사, 변함없는 리더 오승준입니다. 이거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오승준 수리논술 4.0. 제가 뭐 웹 4.0이라는 말에 착안해서 약간 패러디해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승준 수리논술 1.0. 제가 이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메가스터디 1타 강사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수리논술의 태동기였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수리논술이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뭐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뭐 메가스터디가 압도적으로 1위였던 시절이었고, 제가 이제 논술 1타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저의 강의를 참고해서 수리논술을 가르치던 그런 시기를 제가 1.0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오승준 수리논술 2.0. 자,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을 정립하고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은 앞에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은 다 가르치시거든요. 우리 신용환 선생님이나 도성환 선생님 다 가르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원조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이 자, 이게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그다음에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이렇게 9가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이게 앞 글자만 따면은 직관수, 거추, 구의 그분 이렇게 돼가지고요. 요게 노래도 있어요. 제가 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말려주시는 게 저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증명, 간접 증명은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은 이제 증명의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논술은 결국은 내가 어떤 답을 내고 그게 답이라는 거를 논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증의 방법들을 가르친다. 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이라는 게 무슨 요령을 가르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수학 연구가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라고 얘기한 것들을 제가 논술 문제의 특성에 맞게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거꾸로 논증하기만 좀 설명을 드리면, 거꾸로 논증하기는 뭐냐면 이제 P이면 Q이다라는 걸 증명하라고 그래요. 어떤 논술 문제에서. 그럼 증명 문제는요, 이 Q를 가르쳐줘요. 결론을 가르쳐주는 게 증명 문제예요. 이러면 이렇다는 걸 보여라. 그러면 때로는 얘를 변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얘를 변형해 보면서 증명의 아이디어를 얻는 거거든요. 네. 얘를 이제 변형을 해보다 보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잡히는 거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거꾸로 가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보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 이게 거꾸로 논증하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거꾸로 가더라도 논술은 똑바로 써야 되겠죠. 논술은 이쪽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논증하기는 생각을 거꾸로 해본 다음에 논술을 똑바로 쓰는 이러한 전략이 거꾸로 논증하기 전략인데, 증명 문제들을 풀 때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자,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구조로 추론하기는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제 도서원 선생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번과 2번을 푼 다음에 1,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푸는 이런 구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이럴 때는 이 구조를 활용해서 추론하는 거를 연습해야 된다. 이게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서 어떤 방향을 잡는다.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논술 문제에는 이제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럴 땐 어떻게 되고, 이럴 땐 어떻게 되고, 이럴 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능에 이런 게 나오면 큰일 나겠죠. 어떨 땐 답이 3번이고 어떨 땐 답이 4번이 5번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마 이제 나라가 막 시끌시끌할 건데, 그게 아니고 논술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분류하여 분석하기예요. 근데 연대 논술은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충분히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연대 논술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네 학교에서는 그냥 이런 문제를 내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제 와서 논술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수학이 강해요. 네, 잘하는데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분류하여 분석하기만 잘 연습하면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야 이거 분류하여 분석 이런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제가 가르쳤었는데 이 학생이 결국은 시험장에 가서 퍼펙트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학생의 합격 수기입니다. 연세대 수학과 합격했는데요. 분류하여 분석하기 유형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문제를 푸니까 경우를 나누지 않고 문제를 푸는 등의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 처음엔 좀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이런 실수를 이제 해결을 해가지고 퍼펙트하게 문제 풀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요 학생은 이렇게 보니까 오승준 선생님이 없었다면 합격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인사말이겠죠. 네. 예, 특히 저는 그 뒤에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은 거꾸로 해도 논술은 똑바로 하라고 수업 때마다 강조하신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이 제 합격에 가장 도움이 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을 가르치는 이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승준 수리논술 3.0은 뭐냐면요. 수리논술에 필요한 수학 개념을 정리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도요. 많은 논술 수업들이요. 가보면 모의논술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풀어요. 풀고 그거를 해설하는 이러한 수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아니다. 아이들한테 그냥 무조건 문제를 풀라고 하면 아이들이 뭔가 그 문제에 관련된 개념을 알고 그 문제를 풀어야지 무조건 문제를 풀라고 그러고 해설하는 방식의 수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논술에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개념 정리 강의를 먼저 한 다음에 모의 논술 문제를 보고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승준 수련술 3.0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학원에 가봤더니 개념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문제부터 풀라고 그런다. 근데 이제 오승준 선생님 수업은 이렇게 개념을 먼저 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찾아왔다. 이런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승준 수련술 3.0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번의 진보 오승준 수련술 4.0 오승준 수련술 4.0 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수리논술 시험이 도입이 된 이후에 이렇게 자리 잡은 수업 방식이 뭐냐면요. 먼저 문제를 풀어라. 먼저 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의논술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모의논술 위주의 수업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나마 제가 또 논증과 추론이 뭔가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고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먼저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고 설명하는 수업이 진행이 됐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일단은 학습 컨텐츠 부족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제일 편해요. 이게 그냥 문제 풀어봐 그리고 그거 해설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이제 수업인데 딱 그 논술에 필요한 개념들을 딱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할 내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것이 고착화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컨텐츠 부족의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부의 순서의 측면인데요. 예전에는요. 학생들이 미적, 기하, 확통을 다 공부를 하고 논술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는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일단 논술 문제가 이런 거야. 이런 거니까 너네 수학 공부는 다 끝났으니까 이거 한번 풀어봐. 그럼 이제 어려우니까 잘 못 풀죠? 그럼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수업을 하곤 했다는 거죠. 공부의 순서상
미적기하학통까지 끝난 학생들이 논술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먼저 문제를 풀어보라는 식의 어떤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능과 논술이 굉장히 지금 많이 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이제 설명이 있었지만은 연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는 미적기하학통이 시험 범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가 수일수투를 보는데 수일수투에서 본다고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앞에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시험 범위가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냐면은 일단 비중에 있어서 수능은 수일수투가 중심이에요. 수일수투가 중심이고 논술은 미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중에서 일단 괴리가 되죠.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공부의 비중에 있어서 수능과 논술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능은 수일수투 중심에 논술은 미적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도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미적이 다 끝난 상태에서 논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면 지금은 뭐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논술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진도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요. 어떤 개념을 저한테 처음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면은 내가 수능이든 내신이든 그 개념을 공부한 적이 없고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처음 개념을 듣는다. 이런 학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진도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미적 선택자의 경우에 기하 확통으로 가면은 기하 확통의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능만 이제 그러니까 뭐 기하 확통을 안 한 학생도 많고요. 아예 안 한 학생도 많고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대충 한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신도 대충 뭐 수능 범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기하 확통이 이제 너무 약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시험 그 논술을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수능과 논술의 괴리 현상이 굉장히 커졌다. 최근에 계속 커졌다. 근데 이것은 기회의 측면이기도 하다라는 건데 뭐냐면은 내가 미적 기하 확통을 열심히 준비를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나중에요. 님들 아까 제가 그래서 논술 시키기로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자신이 없으셨는데 다 논술 나중에 봅니다. 님들 지금 고민하시더라도 나중에 원서 쓸 땐 다 논술 원서 쓰고요. 시험장에 다 논술 쓰러 갑니다. 수능 응시 인원하고 논술 응시 인원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논술 보는 대학이 많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각 대학의 논술 보는 인원을 다 합치면 수능 보는 인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준비를 안 하고 보는 학생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보면서 자, 어머님들 분명히 나중에 원서 쓰고 시험 보러 가면서 제발 붙었으면 하면서 시험장에 보냅니다. 그때 준비를 하고 가는 학생과 하지 않고 가는 학생이 있을 뿐인 거예요. 논술 준비를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시험만 보러 가는 아이들하고 이 실력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기하 확통 타원 그럼 타원이 뭐더라 이러고 있어요. 차이가 굉장히 커요. 벡터의 제가 수능 끝나고 이제 파이널 해보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원서 썼어요. 기하 시험 범위에 들어간 원서를 썼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저 기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런 아이들이랑 같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한 기회의 측면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문제를 풀어보라는 식의 모의논술 위주의 수업은 한계 사항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풀어보라는 식의 모의논술 위주의 수업은 아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능으로 치면은 어떤 개념 정리도 안 돼 있고 개념도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부터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수업은 지금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아이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험을 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풀지는 못하고 개념도 잘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이 모의논술 시간에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거는 내가 준비할 게 아니구나 하고 자꾸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준비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합격을 하는데 이런 식의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지와 열정을 갖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피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논술이라는 기회를 자꾸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감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점검과 완전학습. 그러니까 어떤 수능이나 내신에 어떤 이런 개념 수업들 있잖아요. 이런 수업들에서는 테스트를 보죠. 그 테스트가 뭐죠? 공부한 걸 시험을 보잖아요. 공부한 걸 시험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의미가 있죠. 그 테스트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걸 점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보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수능과 내신 수업에서 테스트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검하는 역할, 어떤 완전 학습을 이루는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먼저 풀어보라는 식의 모의논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얘가 테스트를 대체하는데 테스트를 대체하는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테스트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테스트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언뜻 봤을 때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제가 개념을 좀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수능과 논술의 괴리라는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통찰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모의논술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뭐냐면 공부한 걸 테스트하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요? 많은 수업에서 그냥 먼저 문제를 풀어봐 라고 시험을 보는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시험 시간에 모의논술도 보고 테스트도 보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모의논술이라는 개념을 테스트라는 개념으로 제가 바꾸겠다. 이게 오승준 수리논술 4.0입니다. 저는요 이 개념을 이번 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은 이 훈민정음을 창시한 세종대왕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세계는 굉장히 좁죠 사실은. 우리는 민족을 구할 만한 아이디어는 아닌데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 이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뭔가 이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고 그 훈민정음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뭔가 맞지 않는다. 이거랑 제가 비슷한 생각인데 이 수능과 논술이 서로 맞질 않아 가지고 학생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자기 뜻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게 오승준 논술 4.0인데요. 개념 정리를 하고요. 개념 정리를 하고 실전 논술 강의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냥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공부한 거에서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설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최소 투자, 최대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자신감, 학습 동기. 내가 공부해서 잘 보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고 이 테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복습을 하겠죠. 잘 보기 위해서. 이 테스트의 역할은 뭐냐면 학업 성취 점검. 그래서 만약에 여기 테스트에서 잘 못 봤어. 그럼 자기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점검해가지고 완전 학습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 오승준 수리논술 4.0의 목적은 뭐냐? 반드시 알게 하겠다. 반드시 알게 하겠다. 수업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면 개념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전 논술 강의를 해요. 예전에는 이 개념 정리 강의는 개념이었고 실전 논술 문제에 대한 요 강의는 그냥 아이들한테 먼저 문제를 풀어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전 논술 강의까지 제가 한 다음에 과제로 복습하고 테스트 준비해 와라. 네. 그러면 지난 시간 근데 이제 그 테스트를 보고 나서도 또 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테스트에서 잘 못 푼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논술 해와라.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일단 이제 테스트 준비가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알게 되었는지 점검이 되겠죠. 그래서 대면 첨삭도 진행하고 완전 학습,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면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면 첨삭인데요. 어머님들 그 대면 첨삭이 필요가 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그러면 대면 첨삭을 해주는 학원만 다니실 거죠? 아니 이제 보니까 이제 서면 첨삭만 해주는 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첨삭은 필요하다. 예, 논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주고 질문도 받아주고 완전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주고 대면 첨삭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대면 첨삭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앞에 도서원 선생님이 이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토론을 통한 그러니까 서면 첨삭은요. 그냥 맞다 틀리다만 써주는 거예요. 이건 맞다, 이건 틀렸다, 이게 맞다, 이것만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면 첨삭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걸 어떤 생각으로 풀었나, 아이디어,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되나, 방향 그냥 서면 첨삭으로 너 이렇게 써. 그러면 어떤 학생은 이렇게 꼭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같이 방향을 정립을 해나가는 거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첨삭 지도, 이게 대면 첨삭이다. 자, 생각에 대한 대화. 이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못 풀어요. 못 풀어서 냈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할 예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못 풀고. 근데 서면 첨삭은 생각에 대해서는 첨삭을 해줄 수가 없겠죠. 어떤 이 생각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질문은 항상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뭐냐면 대화하다 보면 그럼 그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자꾸 또 물어보게 돼요. 그것까지 다 Q&A를 하는 것은 대면 첨삭이다. 동기부여와 학습 방향의 제시. 동기부여. 너 지금 수능 성적 보니까 실망하지 말고 논술 열심히 해서 논술로 가면 될 것 같아. 동기부여. 그게 서면 첨삭으로 맞다 틀리다 써주는 거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인간과 인간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거요. 네. 제가 참 고3 아이들 보면 마음이 짠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3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가끔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오면요. 이 인사를 하러 온 이 아이의 표정은 천국에 있는 표정이에요. 근데 고3 아이들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찌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같이 얘기하면서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런다고 뭐 고3 생활이 천국의 생활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인간적인 그런 공부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이런 대면 첨삭을 통해서 선생님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학습 방향이 제시. 너 보니까 벡터 공부 안 돼 있는데 언제까지 벡터 이런 개념은 좀 공부해 놓는 게 필요해. 이런 제시를 하면서 이런 게 다 대면 첨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논증과 추론의 수업과 또 제 수업은 다 이 대면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제 수업을 듣는 인원이 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 첨삭을 해줄 수는 없고 제가 그 첨삭 선생님들이 우리 논증과 추론은 논술 전문학원이다 보니까 첨삭 선생님들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 중에 또 강의를 개설하는 선생님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이런 선생님들이 담임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다 첨삭 담임제로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꼼꼼하게 대면 첨삭 지도를 해준다. 네, 그러니까 믿고 맡기셔도 아주 우리 아이들이 잘 따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네. 네, 요거 첨삭 선생님들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꼭꼭 집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 연세대 기계공학과 합격수기입니다. 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Y반, S반, SH반 이제 세 개의 반을 개설하는데요. Y반은 연세대 고려대 반입니다. 이제 S반은 연고 한성서 중경이시 반인데요.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연대 고대를 논술로 쓰려고 해. 내가 한성서 중경이시는 원서를 쓸 생각이 별로 없어.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연고대반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Y반 선택 기준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S반은 내가 연대 고대도 준비해서 쓸 거야. 쓸 거긴 쓸 건데 내가 연고, 한성서, 중경, 이시 뭐 이러한 대학들에서 뭐 6개 대학 정도를 골라서 논술을 준비하고 싶어. 이런 반이 S반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SH반은 뭐냐면 한성서, 중경이시, 건동수반인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연대 고대까지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한성서, 중경이시는 쓸 생각이 있는데 S반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나는 연대 고대까지는 안 쓸 생각이 좀 없는데, 이제 이런 학생들을 위한 반이 SH반입니다. 그래서 연대 고대는 안 쓰지만은 한성서, 중경이시, 건동수를 쓰겠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반이 SH반. 근데 조금 주의해 주실 부분이요. 뭐냐면 Y반을 선택을 할 때는 기하 확통을 한 번은 그래도 공부한 학생들을 Y반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뭐 완벽하다, 완벽한 건 없어요. 아이들 다 어차피 좀 자신감은 없게 마련인데 그래도 내가 기하 확통을 한 번은 개념 공부를 했다. 요런 학생들을 이제 Y반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그럼 기하학통을 했으면 Y반, 안 했으면 S반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요 반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되 연대 고대를 신청할 때는 기하학통 개념은 한 번은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 제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기하를 이제 3월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머님은 또 우리 아이가 이번 겨울방학 때 한다는 거예요, 기하를. 그럼 괜찮습니다. 겨울방학 때 기하하고 3월에 기하를 들으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으니까 기하 시작하기 전에 기하 개념 한 번, 확통 시작하기 전에 확통 개념 한 번은 공부한 학생들이 Y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반 첫 번째 시간에 간략한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예, 근데 이게 레벨 테스트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아이들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간략한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가령 Y반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기하학통이 너무 약해. 그러면 너 기하학통 진도가 이렇게 되는데 요때까지 한번 볼 수 있어? 좀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어떤 전반을 이렇게 권유하는 상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 아이는 그 기하학통을 한번 보긴 봤지만 내가 쓰는 대학은 요렇게 쓰려고 한다. 요 대학들 중에서 이렇게 쭉 쓰려고 한다. 그러면 S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하학통 개념을 기본부터 하긴 하지만 필요해요. 한번 본 학생들에게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요 어떤 반의 성격은 지원 대학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능 등급으로 치자면 안정적인 1등급, 안정적인 1등급은 Y반을 이제 들으시면 되겠고, 뭐 1등급 또는 2등급,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제가 S반 추천드리겠고요. 2등급과 3등급 뭐 요런 정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면은 SH반을 이제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게요, 어떤 학생들의 좀 현재의 성적에 따라서 좀 분반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내용, 배우는 내용은 공통 부분이 많아요. 공통 부분이 많은데 요 반에 따라서 조금 이 반에선 다루는 문제, 이 반에선 안 다루는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어떤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든지 그 정도는 이 학생들은 알고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언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